네, 지난번 영상에서 토종붕어와 떡붕어를 구별해서 잡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.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좀 의구심을 가질 수 있죠. 진짜 이게 구별이 되는가 아닌가. 근데 이거는 100%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. 다만 조금 더 이해를 도우면 터치를 조절해서 그 터치에 따라 반응하는 거 있죠.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. 그런 의미에서 토종붕어와 떡붕어를 100%는 아니지만 가려서 잡을 수 있죠. 가려서 공략이 가능하죠. 잠다기보다도 공략이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.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토종붕어는 단단하고 힘이 좀 큰 경우에도 먹습니다. 토종붕어도 큰 아이들은 뭐 조금 더 예민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상대적으로 떡붕어보다는 단단하고 힘이 큰 경우에 먹고, 떡붕어는 풀림이 있는 것에 반응이 더 좋고요. 그 다음에 심도, 나중에 그 바늘에 보면 바늘이 이렇게 있으면 토종붕어는 정말 이게 이렇게 밀도가 이제 단단한 정도 있어도 먹지만, 떡붕어는 나중에 먹을 때 보면 이게 거의 솜처럼 실제로 만지면 거의 없는 느낌, 그런 상태에서 흡입을 해야 잘 안 뱉어내지, 안 그러면 뱉어내요. 그러면 이걸 이용할 수 있죠. 떡붕어와 토종붕어가 같이 있는 상황에서 토종붕어가 잡고 싶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바닥 공략, 이건 다 하죠. 근데 바닥에서 30에서 60cm 정도까지 띄워도 큰 차이 없습니다. 그래서 이제 탄화를 수심층을 그렇게 공략하는 거는 뭐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, 그 외에도 뭐가 있냐면 터치를 단단하게 해요. 자, 그러면 공격적으로 먹이고 싶은데 토종을 먹이고 싶다 그러면 터치를 단단하게, 뭐 밥은 작고 무겁게, 이렇게 조건을 맞춰가면 되겠죠. 똑같은 낚시를 하는 듯해도 떡밥 배합을 할 때 좀 더 무거운 밥을 넣고 그 다음에 작은 사이즈로 들어가는 거죠. 뭐 떡붕어 같은 경우는 떡붕어만 있을 땐 상관없죠. 토종이랑 떡이 섞여 있을 때는, 떡붕어 같은 경우는 최초 밥이 이 정도 크기에서 먹일 때 밥이 요만하다고 한다면, 토종붕어 같은 경우에는 최초 밥 자체를, 먹을 때 밥은 뭐 오히려 약간 더 크다 하고 최초 밥도 요 정도 크기가 되는 거죠. 아예 작게 들어가는 거죠. 작고 단단하게. 그렇게 하면 무겁고, 근데 작고 단단하면 가벼워질 거잖아요. 그만큼 무게를 더 주면 이것은 상대적으로 토종이 혼재해 있을 때, 떡붕어와 토종이 혼재해 있을 때 토종이 먹기에 더 좋은 형태가 된다는 거죠. 반대로 떡붕어가 잡고 싶다 이러면 기본적으로 바닥보다는 30cm 이상
그러면 좀 낫죠. 60cm 뭐 1m 너무 근데 이상하게 노지에서 낚시를 해보면 상당히 많은 곳이 그 미터권 또 뭐 2m권 이런데 고기가 잘 안 붙는 경우가 많아요.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는 특히 희나리 같은 경우는 토종이랑 비슷하게 움직여요. 그래서 떡붕어만 있는 곳은 뭐 사실 위에도 공략이 잘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아니고 대신 바닥에 있는데 바닥에서 먹는 거는 토종한테 밀리죠. 그래서 바닥에서 조금 띄운다는 거. 그 다음에 터치를 확산이 있도록 하는 거. 그 다음에 최종 먹임 단계에서는 작게라기보다도 부드럽게 이 솜털처럼 이런 아주 부드러운 형태 이런 게 좋고요.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휘둘리지 않는 한에서 비중을 찾는 게 중요해요. 그러니까 풀림과 비중과 마지막 심의 부드러움 이 조건을 맞춰야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이거 더하기 목줄 길이의 적정함이 있어야 되겠죠. 이게 맞으면 떡붕어가 더 잘 나와요. 분명히. 기본적으로 우리 동네 노지에 가면 토종, 떡붕어, 희나리 이렇게 있는데 떡이 절대적으로 우위인 지역은 잘 없어요. 그리고 얘네들이 회유를 하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무리지어 다니기 때문에 얘네들이 같이 있는다고 보면 되고, 보통 낚시를 하면 어떻게 고기가 나오냐면 잉어, 토종, 희나리, 떡 이렇게 나와요. 그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잉어가 먼저 붙고 그 다음에 토종이 붙고 그다음 뭐 희나리나 떡이 같이 이렇게 붙고 이렇게 보는, 그게 아니고 잉어가 더 크고 단단한 상태에서 먹을 줄 알고 토종이 이와 비슷하거나 약간 이제 살짝 작아지는 거죠.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그 상태에 먹고, 희나리하고 떡은 그거보다 더 작고 부드럽고 거기다가 확산까지 어느 정도 있고 이렇게 먹어요.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확산이 이루어지면 특히 희나리와 떡은 물이 지어 다니잖아요. 회유도 하지만 물이 지어 다니기 때문에 얘네들의 조건이 맞추어지면 자기들끼리 경쟁을 하면서 한 무리가 들어오면 이제 그때 폭조가 발생하는 거죠.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지, 잉어만 들어오고 그런 것, 잉어는 그렇게 뭐 무리 지어 다니고 그러지도 않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노지에서 낚시를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걸 고려해 가지고 감안을 하고 토종을 좀 잡고 싶다 그러면 조금 더 단단한 터치로 하면 떡은 기회가 별로 없는 것이고요. 떡을 잡고 싶다 그러면 반대로 터치를 부드럽게 가야 되는데, 문제는요, 토종 치어가 너무 많으면, 뭐 치어까지는 아니더라도 뭐
5치, 6치 이런 애들이 바글바글한, 제가 낚시해 본 곳, 이런 곳은 부드럽게 가기 전에 토종이 다 먹어치워요. 그래서 이게 어렵습니다. 이때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냥 승부죠, 승부. 이렇게 먹이는 중에 떡붕어 무리가 들어오게 하는 거, 그렇게 해서 얘네들이 우위를 점하게 하는 거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, 밥 사이즈 줄이지 말아야 돼요. 차라리 밥 사이즈를 줄이지 말고 꾸준하게 일정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. 제가 보기에 우리 지역 노지에서는 보통 바닥에서 30, 40 정도, 이 정도에서 그냥 꾸준하게 계속 공략을 해보는 게 좋아요. 풀림이 살아있는 떡밥 형태로 그렇게 공략을 해가지고 계속 이제 버텨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, 저는. 여기서 그렇게 버티다 보면 떡붕어들이 토종들하고 같이 이제 섞여 나오기 시작하거든요. 그때 이제 보면 찌의 움직임이 있습니다. 100%는 아닙니다. 떡붕어는 주로 쫓아내려온 형태가 많고요. 토종 붕어는 받아먹는 형태가 많습니다. 100%라고는 말씀 못 드려요. 그렇지만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건데,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11분의 7눈금이 있어요. 그러면 그 목내림이 완성이 돼가는 시점을 대충 뭐 한 3, 4눈금부터 본다면, 떡붕어는요 그 목내림 시작할 때부터 건드림이 나옵니다. 슥슥 이렇게 쫓아오는 게 보입니다. 토종은 상층부에서는 그런 것들은 좀 적고, 그 한 폭 한 폭 이렇게 브레이크가 딸깍 이런 형태들이 있다가 목내린 구간 3, 4눈금 이때 들어오면 여기서부터 조금 짧은 형태의 이 쓱쓱 같은, 아니면 쿡쿡거리는 그런 이제 건드림이 나오다가 입질이 강하게 팍 들어오죠. 깊은 목내림에서 주로 들어오고, 떡붕어는 깊은 목내림도 있지만 상층부에서부터 쫓아오면서 공격을 합니다. 그래서 뭐 하다 보면 활성에 따라서 목내림 중 입질도 있고 되돌림 시작 입질도 나오고, 이건 활성에 따라서 이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잖아요, 그죠? 그런데 반응이, 건드림이 이렇게 구별돼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토종은 떡붕어만큼 그렇게 스피디하게 움직이질 못해요. 그러니까 이 수심을 수직으로 쫓아오는 능력이 토종은 떡붕어보다 떨어집니다. 고기 왜 그 걸었을 때 딱 걸어보면 다르잖아요. 떡붕어 토종이랑은 안 봐도 알거든요. 눈 감고도 챔질 딱 해보면 떡인지 토종인지 바로 압니다. 토종은 뭐라 그럴까? 떡붕어는 약간 부시리 같은 느낌? 째죠. 그냥 걸면 달립니다. 그런 힘이 돼. 잉어가 오히려 더 잘 달리죠, 토종보다. 잉어랑 떡은 비슷한 경우가 순간적으로 착각할 때가 있지만, 토종은 그런 스피드는 잘 없습니다. 그래서 이게 구별이 되거든요. 고기를 못 잡고 헛방을 하더라도
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헛방이 나도 떡이 들어왔는지 토종이 있는지 어디가 우세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터치를 맞춰서 원하는 대상어를 공략해 나가고 있는가? 네, 그걸 좀 더 알 수가 있죠. 우리 전통 낚시나 또 뭐 중통 채비를 이용한 낚시나 이런 거는 경험적으로 토종붕어 잡기 좋도록 특화되어 있습니다. 근데 이제 보통 노지에서 낚시하시는 분들이 보면 이런 낚시의 템포 있죠. 이 템포를 가지고 떡붕어를 잡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지진다 그래. 지진다고. 세월 없이 기다려줘. 근데 물론 그렇게 하면 대물을 잡습니다. 낱마리를 잡아도 대물을 잡을 수는 있죠. 하지만 이 낚시를 리드미컬하게 재밌게 해서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가며 떡붕어를 잡는 그런 낚시는 아니에요. 그래서 떡붕어 낚시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제대로 공부해서 떡붕어 낚시를 하는 분들은 그렇게 그 템포가 늘어지는 낚시는 잘 하지 않습니다. 그거보다는 상황을 만들어서 빠르게 공략하는 이런 낚시를 하면서 떡붕어를 잡고 싶어 하죠. 그러면 꼭 그걸 생각하십시오. 터치, 확산, 그 다음에 낙하 구간, 목줄 길이죠. 목줄 길이는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. 이런 부분들을 떡붕어에게 더 맞춰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낚시를 하시면 같은 상황에서도 떡붕어를 더 잘 공략할 수 있습니다. 자연이기 때문에 100%라는 건 없어요. 그리고 그날 떡붕어들이 연안으로 안 붙으면 뭐 못 잡는 거죠. 하지만 같이 들어와 있다면 여러분이 떡붕어를 똑같은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떡붕어를 잡고 싶은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떡붕어를 똑같은 상황에서 더 잡을 수 있는 거고, 토종붕어를 잡고 싶은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 토종붕어를 더 잡을 수 있는 거죠. 즉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낚시.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좀 의식하면서 낚시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.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부분을 설명을 추가로 드릴 필요가 있다 싶어서 이것만 따로 설명을 드리니까 여러분 잘 내용을 숙지하시고 참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. 네, 오늘은 여기 하겠습니다.